프랑스 파리의 그 팔레 데 콩그레, 콩그레라는 말은 콩그리스 의회라는 말입니다. 빨레는 팰리스 궁전 이런 말이죠. 의회 궁전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아무튼 이 굵직한 정당들이 뭐 당대회 같은 큰 행사도 여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 박람 기구 BIE 여기에서 부산 엑스포냐 사우디의 리야드 엑스포냐 2030 엑스포를 어디서 여느냐 그 개최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비밀 투표로 합니다. 182개국이 회원국인데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180의 3분의 2이면은 120개국이 되겠습니다. 120개국 이상이 한 곳으로 표를 몰아주면 1차 투표에서 결정. 그런데 이게 안 나오면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를 하룻밤 자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다 전자투표를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니다. 국가가 회원국 자격으로 투표를 할 때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표의 가장 난점은 뭐냐? 어려운 점, 어떻게 보면 재미난 점,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인데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 박람 기구의 그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 대표로 갔으면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건데 회의장에 이 투표를 하려고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 중앙정부의 훈령을 받아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를 찍을지 가령 뭐 독일의 대표가 와 있다, 영국의 대표가 와 있다,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뭐 케냐, 뭐 어디 이 대표가 와 있다 그러면 본국 외교부의 훈령을 받아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중앙정부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 부산을 지지한다, 리야드를 지지한다, 로마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집계한 거하고 실제로 집계한 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리에 와 있는 국제 박람기구 대표가 자기 중앙정부의 훈령을 무시하고 현지에서 마음을 바꿔서 제멋대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결정 좀 모순이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본국 훈령하고 그동안 그쪽 중앙정부가 계속 발표한 입장과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점이 지금 부산한테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 이제 파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엊그제 다녀왔고 바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가 현장에 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네로라는 기업들 총수 그 임직원들 다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지 언론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언론은 리야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지 언론은 1차 투표에서도 결판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우디 정부가 이미 120개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놨다. 그리고 프랑스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언론들도 가짜 뉴스 많습니다. 거기도 뭐 제가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옳게 제대로 보도하는 기관 아이고 참 프랑스 언론 거기 참 창피한 역사가 많이 있죠. 저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엘바섬 탈출하니까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이 엘바섬에서 깡패 탈출하다 이렇게 일면 톱 제목을 달았는데 일주일 만에 나폴레옹이 파리 개선문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일주일 만에 프랑스 신문들의 일면 톱 제목이 내일 황제 입성하시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똑같은 신문이. 일주일 전에는 깡패 엘바섬 탈출하다. 일주일 후에 드디어 황제 폐하 내일 파리 입성하시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현지 언론이라고 꼭 정확한 건 아닌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전략은 2차 투표에서 뒤집자 이겁니다. 2차 투표에서 뒤집자 좀 거시기 하죠. 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수세에 있으면 2차 투표에서 역전승을 노린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야드보다 표 합계에 있어서
약간 뒤져 있는 건 사실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세 번째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데 여기는 파리에 오늘 총리 안 온답니다. 이미 포기를 했다는 거죠. 많이 나와봤자 한 10표 이 정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 나라들도 로마 안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투표 때 로마를 찍었던 나라들이 우리한테 오고 1차 때 사우디 리야드 찍었던 나라도 우리한테 오고 이제 이런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사항전의 자세로 지금 우리가 막판 이제 스퍼트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의 승전보가 오면 대단한 역전승이 될 것이다. 마지막을 다하겠다. 어마어마한 교향악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악장 연주에 들어가 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유럽하고 우리하고 서유럽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8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오후 4시면 우리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밤 12시가 되는데 그래서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 밤 12시에 바로 전자투표를 들어갑니다. 그에 앞서서 현지에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마지막 PT 각 나라별로 20분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리가 나서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서고 그 다음에 히든 카드 하나 있답니다. 아마 여성 연사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치열한 보안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 이런 걸 하는데 뭐 보안이 무슨 때가 있고 비밀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가령 아프리카의 뭐 카메룬 대표들을 만났다. 우리가 뭡니까 이집트 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고 간 직후에 사우디 정부 사람이 가서 탁 그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한국 기업인들하고 만났는데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준다는데 그 얼마짜리 지어준답니까? 뭐 몇 년 동안 한 10만 달러쯤 들어가는 공장 지어준다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2천만 달러 차관 바로. 이거 저 찬성표만 찍어주면 2천만 달러. 이렇게 사우디가 우리 이 대표단 우리의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돌아다니는 뒷공무니만 살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표를 끌어오면 바로 그쪽 만나가지고 방금 한국 쪽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 우리가 그 2배 줄게 2배. 이렇게 해서 지금 뒤집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보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마지막 PT에서 누가 나오는지 이거 다 지금 보안이랍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성 연사도 한 사람 나간다.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나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될 거. 우리가 알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끝까지 보안 지켜가지고 그게 거기에 있는 국제 박람기구 대표단들을 이제 깜짝 환호성 감동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아마도 오늘 밤 자정을 넘겨서 12시 반, 1시 그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신문 만드는 사람들은 이때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윤전기 스톱 해놓고 이제 그 기사가 오면은 거기에 스트레이트 기사, 해설 기사, 사진 집어넣으려면은 아이고 엄청난 도떼기 시장처럼 이렇게 정말 바쁜 일들이 있어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녘에 받아보는 신문에 거기에 이제 기사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의 이 국제 박람기구 그 회원국이 68개국이 있답니다. 68개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한 70개국 되는 것 같아요. 68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66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미 지지한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 중에는 사실은 부산 엑스포, 사우디 엑스포, 로마 엑스포 어디서 엑스포를 하든 그 나라의 이익하고 거의 관계없는 뭐 그런 나라들, 인구도 몇만 되지 않는, 또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구 정말 몇만 몇십만 이런 데도 다 한 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엑스포에 그만큼 한 표만큼 역할을 하겠습니까마는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절대 망신사는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도 없는 나라가 표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하는데, 아프리카가 회원국이 68개국인데 66개국이 사우디를 찍기로 지금 약속을 했다,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얼마나 오일머니를 거기에 풀어놨으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우리는 사우디하고 돈 경쟁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돈 퍼주기 경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맞춤형 전략 이겁니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약속. 사우디가 돈 뭐 500만 달러? 야, 그거 한 번 쓰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우리는 삼성, 현대, LG, SK 여기가 당신네들 기간 산업 다 새로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이거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약속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우디가 그 아프리카에 쏟아붓기로 지금 약속한 돈이 150억 달러, 20조 원. 근데 이건 이제 물고기인 거고, 우리는 가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물고기 대신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1차에서는 사우디한테 얻어먹은 돈이 있으니까 먹은 놈이 물 켠다고 1차에서는 사우디를 찍어줬을지 몰라도, 그게 2차 결선 투표에 가면은 야, 이제 고기 먹은 값은 했고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한국 쪽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설 표들이 많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우리가 부산 엑스포에 너무나 그쪽이 거의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과도하게 홍보를 하고 힘을 실었던 측면은 없는 것이냐. 뭐 그래서 만약 이것이 부산 엑스포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 혹은 민주당 쪽에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가할 여러 가지 뭐 공격, 정치적 공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과도하게 힘을 실을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 엑스포 절대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말이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대사를 놓고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부산 엑스포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다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 공격하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